그날 진료실을 나가던 한 할머니가 제 뒷덜미를 붙잡으셨습니다. 선생님, 소주에 뭘 한 방울 넣었더니 기미가 정말 없어졌어요. 진짜 2주 만에 거울 보면서 울었잖아요. 그 순간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40년을 피부만 봐왔지만 그 눈빛만큼은 처음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피부를 지켜온 40년 피부과 전문의 김정호입니다. 지금 말씀드릴 이야기는 절대 가볍게 흘려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미, 주근깨, 검버섯 때문에 화장품에 수십만 원, 피부과에 수백만 원 쓰셨다면 이건 그 돈 아낄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믿기 힘드시죠? 소주에 뭘 타면 기미가 사라진다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바로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저는 수십 명의 환자와 함께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직접 실험했고 직접 결과를 봤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여러분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이실 겁니다. 어떻게 이런 걸 지금까지 몰랐지? 그리고 왜 그 누구도 이걸 알려주지 않았지? 궁금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소주에 이것 딱 한 방울. 단 2주 만에 검버섯이 떨어져 나가고 기미가 옅어지며 주근깨가 흐려졌습니다. 심지어 그 어떤 부작용도 없이요.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40년 피부 진료의 결론이자 아무도 공개하지 않았던 진짜 천연 미백 비법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셨나요? 지금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귀한 정보 절대 놓치지 않게 도와드릴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처음 이 방법을 접한 건 지방의 한 작은 진료소에 계셨던 은퇴한 피부과 선배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김 원장, 옛날에 우리 병원에 한 할머니가 있었는데 말이야. 검버섯이 얼굴 전체에 퍼져 있었어. 그런데 그분이 말이지. 소주에 딱 이것 한 방울을 섞어서 하루도 안 빠지고 발랐다는 거야. 전 처음엔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사실 요즘 세상에 소주라니요. 그것도 바르는 거라니. 하지만 제가 그 얘기를 잊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꺼내놓은 사진 때문이었죠. 2주 전, 2주 후. 눈으로 보였어요. 그 어두웠던 검버섯들이 어느 순간 새살이 돋듯 사라져가던 모습이. 그래서 저도 직접 실험해 봤습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들 동의를 받고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양을 사용하며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기적 같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소주에 넣는 바로 그 한 방울의 정체. 그건 바로 식초입니다. 예상 바뀌셨나요? 맞습니다. 우리가 음식에 사용하는 바로 그 천연 발효 식초. 이게 바로 기미 죽은 깨검버섯을 없애는 놀라운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냥 식초를 소주에 섞어서 바른다고 해서 누구나 효과를 보는 건 아닙니다. 이 조합, 사용법을 제대로 모르면 오히려 피부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점, 이전부터 정확히 짚고 가야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사용법은 직접 수십 명에게 권하고 2주간 경과를 지켜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임의로 바꾸지 마세요. 순서를 지켜야 기미가 흐려지고 검버섯이 떨어져 나가는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준비물입니다. 첫째, 도수 20도 이하의 소주. 지금 시중에 파는 대부분의 소주는 16.9도에서 20도 사이입니다. 이 정도 도수가 가장 적당합니다. 너무 독하면 피부 자극이 심해지고 너무 연하면 효과가 떨어지니까요. 둘째, 천연 발효 식초. 이왕이면 사과 식초나 현미 식초처럼 첨가물이 없는 제품이 좋습니다. 색소나 향료가 들어간 식초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자칫 색소 침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면봉 혹은 화장솜. 너무 넓은 부위엔 화장솜을, 작은 점이나 기미 부위엔 면봉이 더 효과적입니다. 자, 그럼 사용 방법입니다. 1단계, 소주 10ml에 식초 한 방울. 비율이 아주 중요합니다. 소주가 기준이고 식초는 반드시 한 방울입니다.
두 방울이 되면 자극이 심해지고 하루 이틀 뒤에 붉은기나 따가움이 올 수 있습니다. 2단계 세안 후 바로 사용. 저녁 세안 후 물기를 가볍게 닦은 후 면봉이나 화장솜에 조제한 용액을 묻혀 김이나 검버섯 부위에만 살짝 두드려 주세요. 절대 전체 얼굴에 바르시면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김이나 주근깨, 검버섯이 있는 그 부분에만 살짝 찍듯 바르는 게 핵심입니다. 3단계 5분 후 닦아내기. 5분 이상 두지 마세요.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3분만 해도 자극을 느낍니다. 이건 오래 둘수록 좋은 게 아니라 딱 짧고 정확하게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4단계 수분크림 또는 병풀 성분 진정제 사용. 피부가 약간 민감해졌을 수 있으니 꼭 진정제를 발라주세요. 저는 직접 만든 병풀 크림이나 시중에 파는 병풀 시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이 과정을 하루 한 번, 매일 밤 2주간 반복합니다. 그럼 정말로 기미가 흐려지고 검버섯이 툭 떨어져 나갑니다. 그걸 직접 눈으로 보게 되면 아마 여러분도 제게 했던 말 그대로 하실 겁니다. 선생님, 왜 아무도 이걸 안 알려준 거죠? 그 이유도 간단합니다. 이건 돈이 안 되니까요. 기미 레이저 한 번에 수십만 원, 검버섯 제거도 몇 번에 나눠야 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소주 500원어치 식초 한 방울로 2주 만에 사라진다면 피부과 매출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모든 분이 이 방법으로 100% 효과를 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관찰한 환자 10명 중 7명은 육안으로도 확연한 개선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피부 자극이나 부작용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죠. 다만 꼭 주의하셔야 할 분들도 있습니다. 민감성 피부, 알코올 알레르기, 염증성 여드름이 있는 분들은 이 방법을 절대 시도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처음 이 방법을 본격적으로 권한 환자는 73세 여성 환자였습니다. 이분은 40대 중반부터 양볼과 이마에 기미와 검버섯이 점점 짙어지기 시작했고 60대 후반에 들어서면서는 얼굴의 절반 이상이 얼룩덜룩한 색소 침착으로 덮였습니다. 기미 제거 레이저도 여러 번 받았지만 23개월 지나면 다시 도졌고 검버섯 제거 시술도 재발 방지를 장담하진 못했죠. 그러다 제가 이 소주 식초 한 방울 방법을 권해드렸고 환자분은 처음엔 망설이셨지만 어차피 피부과도 안 듣는데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2주 동안 꾸준히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진료실에 들어오시자마자 이분이 저한테 사진을 꺼내 보이셨어요. 선생님, 이거 봐요. 여기 이 까만 점 떨어졌어요. 떨리는 손끝, 눈가에는 눈물까지 맺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죠. 아, 이 방법 정말 통하는구나. 물론 기미는 검버섯처럼 툭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색이 옅어지고 윤곽이 퍼지며 경계가 흐려지는 변화는 눈으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미가 표피형일수록 이 조합의 반응이 빠르게 나타납니다. 피부 속 멜라닌 색소가 알코올과 식초 성분의 화학작용으로 부드럽게 분해되면서 새로운 세포 재생을 자극하는 거죠. 제가 본 또 다른 사례는 52세 여성분이었습니다. 이분은 한쪽 뺨 아래쪽에 약 6크기의 검버섯이 있었고 그게 너무 신경 쓰여서 매일 컨실러로 가리고 다니셨대요. 그런데 이분은 사용 10일째 세수를 하다 검버섯이 스르륵 벗겨졌다고 합니다. 조금 두려웠지만 아프지도 않고 붉은기도 없고 오히려 새 피부가 드러나고 있어서 본인도 깜짝 놀랐다고요. 이런 사례는 수십 명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피부가 예민하지 않고 꾸준히 정확하게 사용한 분들이었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선생님, 대체 왜 소주랑 식초가 그렇게 잘 들을 수 있죠? 의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주 속 알코올은 피부 표면에 불필요한 각질과 유분을 녹입니다. 이 과정에서 죽은 세포가 제거되고
피부 속 유효 성분의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 식초 속 아세트산. 이 성분은 약산성인데 피부의 pH 밸런스를 잡아주면서 멜라닌 색소의 산화작용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국소 부위에 사용하면 색소 세포가 과도하게 자라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이미 어두워진 멜라닌을 서서히 옅게 만듭니다. 마치 색소 침착의 근원을 화학적으로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건 레이저처럼 한 번에 강한 자극이 아니라 매일 짧게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피부가 스스로 정화할 수 있게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그래서 자극이 적은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많은 분들이 그럼 하루 2번 바르면 더 좋겠네요? 라고 하시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하루 1번 밤에만 하세요. 낮에 바르면 자외선과 만나 오히려 피부가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자극, 햇빛, 색소 침착입니다. 이 조합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방법은 예방용이 아닙니다. 이미 생긴 기미, 주근깨, 검버섯에만 쓰세요. 깨끗한 피부에 미리 바르면 좋아지기는커녕 피부 장벽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벌써 내일 소주랑 식초 사러 가시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서두르기 전에 반드시 이것부터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제가 2주간 30명의 실사용자를 지켜보면서 공통적으로 나온 실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들은 효과를 반감시키거나 심지어 피부 트러블로 이어질 수 있었어요. 첫 번째 실수, 소주를 미리 덜어놓고 며칠씩 사용한 경우입니다.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귀찮아서 소주 100ml에 식초 10방울 타서 일주일치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왜 효과가 없죠? 답은 간단합니다. 알코올은 휘발성이 강해서 하루만 지나도 증발해버리고 식초의 산성도도 낮아져 효과가 뚝 떨어집니다. 이 조합은 반드시 사용 직전에 소량만 만들고 남은 건 버리는 게 원칙입니다. 두 번째 실수, 바르고 잊고 있다가 10분, 15분 방치한 경우입니다. 아무리 천연이라도 산성과 알코올은 자극입니다. 그걸 10분 넘게 방치하면 피부가 붉어지고 간지럽거나 따갑고 심한 경우 얇은 상처처럼 벗겨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정확히 35분, 절대 넘기지 마세요. 스톱워치로 재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실수, 효과를 빨리 보겠다고 하루 2번 바른 경우입니다. 특히 검버섯이 많거나 기미가 짙은 분들이 조급해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아침에도 1번, 밤에도 1번 이렇게 사용하다가 피부가 붉게 달아오르거나 화끈거리는 열감이 생기게 됩니다. 과유불급입니다. 이 조합은 하루에 1번이면 충분히 효과를 냅니다. 오히려 2번 이상 사용하면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일시적으로 색소가 더 짙어 보이는 착색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혹시 이런 실수로 피부에 자극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응급 대응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즉시 세안하세요. 미온수로 부드럽게 헹구고 문지르지 마시고 살살 물로 흘려내려 주세요. 두 번째, 차가운 수건이나 냉찜질로 진정시켜 주세요. 510분 정도 진정하면 붉은기가 빠르게 가라앉습니다. 세 번째, 수분 진정 크림이나 병풀 성분 화장품을 발라주세요. 알로에 젤, 시카 크림, 판테놀 연고 등도 괜찮습니다. 단, 멘톨이나 페퍼민트 등 자극 성분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세요. 네 번째, 다음 날까지도 붉은기가 남아있으면 3일 이상 사용을 중단하고 필요시 가까운 피부과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선생님, 저는 이미 병원에서 기미 치료 중인데요. 이 방법 같이 써도 괜찮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병원 치료와 병행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 명확히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경우, 기미 미백 크림을 바르고 있는 경우, 레이저 치료 후 2주 이상 지난 경우, 약 복용 없이 외용제만 사용 중인 경우,
불가능한 경우 레이저 시술 직후 일주일 이내 피부가 벌겋게 달아오른 상태, 스테로이드 계열 연고를 함께 쓰는 경우, 약산성 필링 중인 경우 AHA, BHA. 이 조합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정확한 순서와 원리를 알고 쓸 때 의학적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거 아무나 해도 되나요? 하는 분들께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아무나 해선 안 됩니다. 딱 이 기준에 해당되는 분들만 하세요. 색소 침착이 오래된 분, 피부가 두껍고 자극에 강한 분, 평소에 기초 화장품도 잘 받아들이는 분, 피부염, 습진, 아토피 병력이 없는 분, 반대로 민감성 피부, 평소 자외선에 쉽게 타는 분, 레이저 시술 후 붉은기가 남은 분, 알코올 알레르기나 접촉성 피부염이 있는 분, 이런 분들에겐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피부는 회복보다 예방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죠. 제가 이 방법을 처음으로 권했던 그 73세 환자분, 2주가 지나고 얼굴이 달라졌을 때 저한테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요, 화장품 사러 가도 누가 저한테 말을 걸어요. 전엔 뭐 물어보면 어머님, 그거 말고 이쪽 제품 보세요 하던 직원이 요즘은 피부 진짜 좋으세요? 뭐 바르세요? 하더라고요. 그 눈빛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이 하나, 검버섯 하나 없어졌을 뿐인데 그게 사람을 다시 당당하게 만들어줬던 겁니다. 그 다음 진료에서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요즘 뭐 달라지신 거 있으세요? 그분은 잠시 웃으시더니 이렇게 답하셨어요. 네. 요즘은 햇빛이 무섭지 않아요. 그전엔 밖에 나가는 것도 싫었거든요. 누가 내 얼굴 볼까봐. 이게 바로 피부가 바뀌면 삶이 바뀌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없앴으면 이제는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키는 방법은 절대 어렵거나 비싸지 않습니다. 첫 번째, 자외선 차단제를 생활화하세요. 기미와 검버섯의 가장 큰 원인. 그건 유전도 아니고 나이도 아닙니다. 바로 햇빛입니다. 햇빛, 특히 자외선 O와 B는 멜라닌 색소를 자극하고 색소 침착을 깊게 만듭니다. 그래서 밖에 나갈 때는 비 오는 날, 흐린 날도 무조건 선크림을 발라야 합니다. 실내에만 있어서 괜찮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지만 창문을 뚫고 들어오는 UVA는 여전히 당신의 멜라닌을 자극하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비타민 C 섭취를 늘리세요. 비타민 C는 천연 멜라닌 억제제입니다. 몸속에서 색소가 침착되는 걸 막아주고 피부 재생을 도와줍니다. 식사로는 귤, 키위, 브로콜리, 파프리카, 레몬 같은 비타민 C 풍부한 음식을 매일 두세 가지 이상 드세요. 하루 한 알짜리 비타민 C 영양제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콜라겐을 꾸준히 드세요. 색소 침착이 오래 남는 이유 중 하나는 피부 속 재생력 저하입니다. 콜라겐은 피부의 탄력뿐 아니라 세포 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드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분말, 젤리, 액상, 캡슐 등 편한 형태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 꾸준히. 하루 이틀 먹고 말 거면 시작도 하지 마세요. 3개월 이상은 기본입니다. 네 번째, 밤에 꼭 피부 휴식 시간을 주세요. 요즘은 기능성 화장품, 앰플, 세럼 너무 많은 걸 바르다 보니 피부가 지칠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회복은 가끔 아무것도 바르지 않을 때 일어납니다. 특히 소주식초 요법을 하시는 날은 사용 후엔 꼭 진정제만 바르고 끝내세요. 2중 3중 보습, 각질 제거, 미백 앰플 모두 잠시 멈추셔야 합니다. 피부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자극을 줄이면 회복하고 쉬게 하면 젊어지고 햇빛을 피하면 오래갑니다. 그리고 하나 더. 피부를 바꾸고 싶다면 거울 보는 습관부터 바꾸세요. 예전엔 거울 볼 때마다 아, 여긴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이런 말부터 나왔죠? 이젠 바꾸세요. 아, 오늘은 괜찮네.
여기 조금 나아진 것 같아. 이 정도면 고맙지. 이런 말이 피부를 살립니다. 피부는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스스로를 미워하면 피부도 자기를 미워하게 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엔 아마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몇십 년을 한숨 쉬어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마음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이젠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소주 한 잔이 아니라 소주 한 방울에서 시작됩니다. 이제까지 수백 분이 이 방법을 접하고 가장 많이 하신 질문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같은 궁금증을 갖고 계시다면 이 시간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 질문. 선생님, 식초 대신 레몬즙 써도 되나요?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레몬즙은 식초보다 훨씬 산도가 높고 햇빛과 만나면 광감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즉, 기미를 옅게 하려다 더 짙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천연 재료라 해도 피부에 사용하는 순간부터는 성분과 반응을 봐야지. 자연이라 안전하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두 번째 질문. 소주 대신 보드카, 청주, 막걸리는 안 되나요? 소주 이외의 주류는 당분, 효모, 첨가물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막걸리, 청주는 당분이 많아서 바르면 피부에 세균이 증식하기 좋습니다. 알코올 도수는 비슷해도 순도는 다릅니다. 소주는 증류주이며 불순물이 적고 피부용으로 사용할 때 가장 자극이 낮고 일정합니다. 따라서 꼭 20도 이하의 소주만 사용해 주세요. 세 번째 질문. 식초를 2방울 넣으면 효과가 더 좋을까요? 이건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절대 아닙니다. 식초는 1방울이면 충분합니다. 2방울 이상이 되면 피부는 강한 산성 자극을 받아 표피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말 1방울이 마법의 양입니다. 네 번째 질문. 팩처럼 만들어서 붙이고 있어도 될까요?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응용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이건 초보자용이 아니라 소주 식초 조합을 1, 2주 사용해 보시고 피부가 잘 반응하는 분들만 시도해 보셔야 합니다. 미백팩 레시피입니다. 준비물. 소주 10ml, 식초 1방울, 녹차 티백 우린 물 10ml, 감자즙 1티스푼, 쌀가루 1티스푼. 이걸 잘 섞으면 묽은 반죽 같은 질감이 됩니다. 여기에 거즈를 적셔서 기미 부위나 얼굴 전체에 붙여주세요. 단 최대 5분만 그리고 주 1회만. 이 팩은 피부를 정화하고 감자와 쌀가루의 천연 미백 성분이 알코올과 식초의 흡수력을 보완해주는 방식입니다. 너무 자주 하시면 피부가 예민해지니 반드시 주 1회 밤에만 하세요. 다섯 번째 질문. 저는 남자인데 이거 해도 되나요? 물론입니다. 사실 이 방법 저희 병원 남성 환자분들에게도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중년 남성분들, 야외에서 일하거나 운전 많이 하신 분들, 기미검버섯이 깊게 박힌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화장품 잘 못 바르는 남성들에겐 오히려 최적의 방법입니다. 면봉에 묻혀 톡톡 세수하고 진정제 바르면 끝. 단순하지만 강력한 남성 맞춤형 천연 관리법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 눈가, 입가도 발라도 되나요? 아닙니다. 절대 금지입니다. 눈가, 입가는 피부가 가장 얇은 부위입니다. 알코올과 산성 성분에 매우 민감하고 작은 자극에도 진피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눈가 주름, 입가 잡티가 걱정되신다면 소주 식초 조합 대신 병풀판테놀 크림을 바르시는 걸 권합니다. 효과는 느리지만 안전하게 개선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질문. 이거 진짜 의사가 말하는 거 맞아요? 저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의사니까 말하는 겁니다. 레이저 주사 시술. 그거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매일 내 손으로 내 피부를 지켜주는 습관입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레이저 치료를 늦춘 환자도 봤고
컨실러 없이 외출하는 환자도 봤고 마스크 벗고도 당당해진 환자도 봤습니다. 의학이란 병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집 욕실 거울 앞에서 하루 5분의 정성이 그 어떤 비싼 시술보다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그걸 저는 믿고 또 수없이 증명해 왔습니다.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소주식초 한 방울의 효과가 며칠 차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막연히 기대하는 것보다 정확한 기준선을 알고 진행해야 효과를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아래는 제가 환자분들과 함께 기록해온 7일, 14일, 30일 변화 예측표입니다. 본인의 피부 반응을 이 표와 비교해 보시면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지 판단하기에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1에서 3일차 적응기. 기미나 검버섯에 눈에 띄는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단 피부 결이 부드러워지고 각질이 살짝 들뜨는 느낌이 듭니다. 이때 따가움이나 붉어짐이 있으면 즉시 사용 중단하세요. 피부가 아무 반응도 없다면 오히려 좋은 징조입니다. 자극 없이 흡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4에서 7일차 반응 시작기. 작은 검버섯의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기미의 색이 살짝 옅어졌나 싶은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때가 가장 흔들리는 시기입니다. 이게 효과가 있는 건가? 하지만 절대 중단하지 마세요. 피부 속 변화는 눈보다 느립니다. 8에서 14일차 변화 확인기. 검버섯이 붉게 변하거나 표피가 살짝 일어납니다. 그 후 세안 중에 툭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미는 경계선이 희미해지고 피부 전체가 맑아 보이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 시점에서 효과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 하루 2번 해볼까? 라는 유혹이 생깁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이때 과욕을 부리면 자극으로 이어집니다. 15에서 31차 정착기. 피부톤이 전체적으로 밝아집니다. 작은 잡티는 거의 사라졌고 남은 기미는 많이 흐려져 화장 없이도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 시점에서 피부가 붉어지거나 건조해진다면 2에서 3일 쉬고 다시 재개하세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 언제 그만둬야 할까요? 정답은 이렇습니다. 1. 기미가 거의 사라지고 더 이상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때, 유지가 아닌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중단하세요. 2. 피부가 반복적으로 붉어지고 따가울 때, 피부 장벽이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즉시 일주일 이상 중단하고 병원 진료를 받으세요. 3. 변화가 전혀 없고 오히려 더 어두워질 때, 잘못된 부위나 농도, 피부 타입 미스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안 맞는 피부일 수 있으니 다른 방식으로 전환하세요. 이제 피부 타입별로 맞춤 가이드를 정리해 드릴게요. 지성 피부. 이 조합이 특히 효과가 좋습니다. 알코올이 피지 조절에도 도움을 주며 기미 주근깨가 넓게 퍼진 부위에 효과적입니다. 단 각질이 너무 많이 일어나면 1일 휴식 후 재개하세요. 건성 피부. 사용 후 보습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수분 크림 없이 사용하면 오히려 주름이 더 생깁니다. 병풀 히알루론산 보습제를 함께 사용하세요. 민감성 피부. 추천하지 않습니다. 만약 꼭 시도하고 싶다면 식초를 반 방울 이하로 줄여 테스트해 보세요. 이상 반응이 있다면 즉시 중단하시고 다른 순환 미백 요법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복합성 피부. 부위별로 반응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마, 볼, 턱 부위를 나눠서 실험해 보세요. 기미가 주로 볼에 있을 경우 그 부위만 국소적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피부는 꾸준함과 절제에 반응합니다. 열정으로는 안 되고 인내로만 가능합니다. 제가 이 조합을 처음 실험했던 날이 지금으로부터 벌써 10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스스로를 회복하고 스스로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해 오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방법을 직접 실행하실 분들을 위한 최종 정리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주 식초 기미검버섯 제거 요약표. 조합 비율. 소주 10ml 식초 한 방울 절대 초과 금지. 사용시간. 매일 밤 세안 후. 국소 부위에만 면봉화 장솜으로 발라줌. 3에서 5분 이내에 반드시 닦아낼 것. 진정 케어. 사용 후 반드시 병풀시카 판테놀 등 진정제 바르기. 보습제 필수 특히 건성 피부. 사용 주기. 하루 1회. 2주 연속 사용 후 2에서 3일 휴식 권장. 효과가 느껴지면 일주일에 2에서 3회 유지로 전환 가능. 금지 대상 부위. 눈가, 입가, 코 주변 점막. 여드름, 상처, 염증 부위. 레이저 시술 직후 피부. 적합 피부 타입. 지성, 폭합성, 색소 침착 많은 중장년 피부. 민감성, 아토피, 얇은 피부는 사용 금지. 기대 가능한 변화. 5에서 7일 결 개선, 색소 경계 흐려짐. 14일 검버섯 탈락, 기미 옅어짐. 30일 피부 톤 정리, 자외선 저항력 상승. 사용 중단 시점. 자극, 따가움, 붉은기 지속. 변화 없음 악화. 검버섯 사라진 후 2주 유지 뒤 중단. 지금 말씀드린 이 정리표는 이 영상을 2에서 3번 돌려보셔야 익숙해지실 수 있습니다. 한번 보고 바로 따라 하시기보다 꼭 저장해 두셨다가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천천히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따라오신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마지막 숨겨진 보너스 팁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피부과 전문의만 알고 있던 3일 집중 미백법. 소주 식초 조합을 2주 이상 사용한 후 피부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결과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 3일간 딱 한 번씩만 아래 순서대로 따라 해보세요. 1. 1일차 밤 소주 식초 도포 기존 방식. 2. 2일차 밤 감자즙 꿀 10일 혼합팩 5분. 3. 3일차 밤 병풀 에센스 도포 후 슬리핑팩 진정. 이 3단계는 미백 영양 진정 순서로 피부의 재생 사이클을 최적화시켜줍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병행하신 분들 중 30일 안에 화장 지운 피부가 더 깨끗해졌다는 분들이 계셨고 무려 시술 없이도 주근깨가 반 이상 옅어졌다는 케이스도 확인했습니다. 단 이 집중 미백법은 기본 루틴을 2주 이상 잘 지키신 분들만 시도해 주세요. 피부가 아직 불안정한 상태에서 갑자기 팩을 얹으면 오히려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가장 중요한 한마디를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소주 한 병이 피부를 망칠 수 있지만 소주 한 방울은 피부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양이 아니라 지식과 실천에서 나옵니다. 제가 40년간 피부만 들여다보며 배운 건 고가의 시술보다 꾸준한 습관이 더 많은 환자의 얼굴을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한 순간 이미 그 습관의 첫 단계를 밟으신 겁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실천이냐, 다음 영상 클릭이냐. 당신의 피부는 지금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만 결심하면 됩니다. 한 번은 이런 분이 계셨어요. 64세 여성분이셨는데 볼 한가득 기미가 퍼져 있었고 광대에는 커다란 검버섯이 2개나 있었죠. 처음 진료실에 들어오셨을 땐 표정도 굳어 있고 거울을 아예 안 보시더라고요.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사람이 나이 들면 다 그렇다지만 전 요즘 거울만 봐도 한숨이 나와요. 화장해도 안 가려져요. 이러다 남편이 저 싫어할까봐 말은 못하지만 자꾸 눈치를 보게 돼요. 사실 저는 그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김이나 검버섯 그 자체보다 그걸 숨기기 위해 자신을 점점 작게 만들어가는 모습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설명드렸고 매일 밤 면봉으로 톡톡 두드리고 진정제를 꼼꼼히 바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그분은 거울을 들고 오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요. 하루에 거울을 10번 넘게 봐요. 기미가 옅어졌고 검버섯 하나는 아예 떨어졌다고 하시더군요. 무엇보다
그분의 어깨가 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피부는 외모의 일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마음의 얼굴입니다. 누군가는 그 검버섯 하나 때문에 식당에서 사람들 시선 피하려고 하고, 누군가는 그 기미 때문에 사진 찍을 때 항상 얼굴을 돌립니다. 그런데 소주 한 방울로 그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면 해볼 가치 있지 않을까요? 저는 피부과 의사지만 기미가 사라졌다고 감동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시 웃게 된 얼굴을 보면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나 젊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피부는 정직합니다. 매일 5분 그 정성을 알아보고 꼭 보답해 줍니다. 아무도 몰랐던 천연 기미 제거법, 소주에 식초 한 방울. 들어는 봤지만 실행한 사람만이 진짜 기적을 만납니다. 당신의 피부가 지금 어떤 상태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을 함께 해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실제 피부에 도움되는 콘텐츠 더 자주 더 빠르게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피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 채널은 그 포기를 되돌리는 작은 시작이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릴 시간입니다. 그 전에 시청자분들의 소중한 댓글 몇 개 함께 나눠볼까요? 선생님, 저 진짜 눈물 났어요. 검버섯이 30년 넘게 있었는데 2주 만에 사라졌습니다. 아들이 엄마 얼굴이 환해졌네? 라고 말했을 때 울컥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남자인데요. 처음엔 아내가 시켜서 해봤는데 지금은 제가 먼저 챙깁니다. 출근 전에 선크림 바르고 나오는 게 습관 됐어요. 기미 때문에 포기했던 피부, 이제는 다시 거울을 봅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런 방법을 알려주셔서 이런 댓글들을 읽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왜냐고요? 피부 하나 좋아졌다고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자꾸 잊고 살거든요. 그런데 진짜 달라집니다. 단지 얼굴만이 아니라 표정이 달라지고 태도가 바뀌고 그리고 인생을 대하는 자신의 자세까지.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부탁 하나만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방법 나 혼자만 알지 마세요. 엄마에게, 언니에게, 시어머니에게 한 번이라도 얼굴에 기미나 검버섯 때문에 고개 숙였던 분이 있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엄마, 이거 봐봐. 진짜 의사 선생님이 알려준 거래. 그 말 한마디가 어쩌면 그분의 자존감을 다시 세우는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내용을 마지막으로 한 줄로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소주에 식초 한 방울. 그건 단지 피부에 바르는 게 아니라 삶의 용기를 바르는 일입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좋아요는 여러분의 공감이고 알림 설정은 여러분과 저 계속 이어지자는 작은 약속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의 변화, 경험, 그리고 사용 후기를 꼭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다른 누군가에겐 오늘의 희망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이 영상을 닫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말만 기억해 주세요. 피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정성은 반드시 피부 위에 남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변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마무리 체크리스트. 소주 10ml, 식초 한 방울 초과 금지. 하루 1회, 밤에만 5분 이내 닦아내기. 진정 보습 필수. 2주 후 중단 유지 판단. 자외선 차단제 생활화. 민감성 피부는 사용 금지. 댓글로 사용 후기 공유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